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탑10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볼까요? 바로 12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영향,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 등으로 지수가 밀리고 있는 구간에서 흔들리는 틈을 타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대체보길래 초전도체 테마주가 오늘의 10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한양대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주목을 받았고 이후 테마를 형성하면서 관련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 시장입니다. 상온 상압에서 전기 저항 0, 이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 이 영화에서 미래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 본 적 있으시죠? 이 자기부상 열차, 초고속 컴퓨터, 에너지 손실 없는 전력성 개발 등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만 구현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온에서도 구현되는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입증과 개발에 성공을 하면 노벨상감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 미국 국립연구기관이 실제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를 하면서 투심을 더 자극했는데요. 다만 증명과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테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모비스, 고려제강, 원익-P&E 그리고 대창, 이구산업과 같은 구리, 또 전선주들, 나아가 양자하모, 또 핵융합, 그래핀 관련주들까지 동반 급등입니다. 시장 하락을 앞도하는 테마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의 10입니다. 자, 종목 안에서 살아있는 종목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진성TC가 오늘의 9위입니다. 간밤 미국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예상을 웃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부품 공급사 진성TC도 같이 꿈틀댔는데요. 다만 장중에 7%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 하락 영향과 맞물려서 차익 실현이 나오자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형 매출 비중이 60%로 이 돈독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성장 기대에 유효하고요. 또한 북미 업체 존디어향 신규 물량 확보도 긍정적이다. 이 주요 고객사 캐터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히타치 등 고객사들의 실적 호조가 맞물리고 있고 또 존디어 등으로의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부품 공급사 진성TC의 실적 증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인적 분할 테마도 살아있습니다. 급등을 지속하고 있는 조선내화가 오늘의 8위입니다. 이 내화물 제조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지난달 28일 기존 조선내화를 CR홀딩스로 재상장하고 사업회사 조선내화를 신규 상장했습니다.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주가는 엇갈린 흐름인데요. 기계부품 제조, 골프장,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사 CR홀딩스는 급락하는 반면 내화물 제조업에 주력하는 사업회사 조선내화는 급등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적 분할 이슈 테마를 형성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는데 조선내화의 주가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조선내화가 오늘의 8위입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10위 초전도체 테마주에 대한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초전도체 개발했던 논문이 전해지면서 이 관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검증 작업은 거쳐야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연구진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단기적 테마로 보는 게 좋겠죠, 김덕호 대표님?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초전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없어졌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이미 이제 과거 1900년도부터 1900년도 초 11년도부터 이미 이 부분들이 뭐 이미 소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제 헬륨 가스를 이제 액화 상태로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도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항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상태가
이성적으로 가능했구나. 이 부분들이 이제 식별이 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4켈빈 그러니까 이제 영하 270도 가량에서만 이러한 현상들이 반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용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늘 한계였고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가능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의 상온 전도체에서 현상이 나려면은 결국은 어떤 우리가 이제 소재공학 쪽에서 이 부분의 기술들이 따라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마찬가지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었고요. 이미 이제 지난 2020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건의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 한 건이 이제 승인이 지금 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색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LK99라고 부르는 그 원인이 실제로 그 개발을 하셨던 그 두 박사님 그 성함을 따서 뭐 LK 이렇게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연구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 전도성 그리고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이제 반자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상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다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장이 빠지고 있고 후퇴하는 장 속에서 이 섹터가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의 어떤 2차 전지가 다른 섹터 재미없는데 왜 잘 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여기에 쏠림 현상도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어떤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테마들이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대표적으로 장중에는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서남, 덕성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캐피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카카오뱅크주랑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떤 지분 구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분 수혜가 직접적으로 올지 또 이 부분의 상용화 여부가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주가적인 타격이 좀 바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2세대 고온 초전도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제조 기술이라든가 특히 이제 극조온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 면에서는 시장 캐파가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상승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덕성 같은 경우에는 덕성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업 부서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었는데 제가 기억에는 2000년도 11월부터 이제 초전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마그네틱 프로젝트를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초전도체를 활용성이 커진다 이거와 관련해서 테마주가 엮인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히 엉뚱한 종목들이 좀 엮이게 되면서 주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 좀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어떤 기술력을 보유를 했는지 혹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기업체인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곽의원 대표님께도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 내용적인 측면은 잘 짚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나 매매의 관점에서 네. 사실 지금 주도 섹터들이 쉬니까 테마주의 쏠림으로 급등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변동성 키울 것도 다 알긴 하지만 힘이 세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거니까 유의해야 된다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저는 트레이딩 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접근하기에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입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잘 된다고 하면 로베상 받는다. 그거는 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글로 쏠리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짧게 치고 빠지는 1%에서 3% 정도 그냥 단타 매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원한다면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쪽에서 먼저 종목을 찾아보고 그 종목의 흐름을 보고 국내 쪽을 다시 또 찾아 들어오는 그 과정이 추가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뒤따라 올라온 이구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하방 VI가 걸리면서 변동성을 또 키우는 만큼 테마주들 단기 트레이딩 유의하긴 하나 이런 변동성도 같이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9위 진성 TC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캐터필러의 호실적 영향을 받았는데 또 시장 영향과 맞물려서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동반 성장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진성 TC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되고요. 꾸준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저희 본콘에서 여러 차례 진성 TC, HD, 현대인프라코어와 더불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린 거죠. 오늘은 진성 TC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진성 TC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사우디 네옴시티, 글로벌 인프라 이슈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캐터필러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죠. 글로벌 1위 중장비 제조업체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진성 TC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만 전달해서 진성 TC를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캐터필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 저도 새벽에 봤는데요. 11%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8.86으로 끝났어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순이익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캐터필러 때문에 진성 TC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캐터필러를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좋았는데 3분기는 어떨까요? 매출 감소가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캐터필러만 보고 진성 TC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진성 TC의 고객사 보면 캐터필러, 히타치, HD, 현대인프라코어, 기존의 밥캣 또 이런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또 수소연료전지에 두산 퓨얼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성 TC를 바라다보는 게 맞다.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면은 긍정적인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자 전략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파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내화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었죠. 지난달 28일 재상장했는데 첫날만 급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이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이제 많이 자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제조회사냐, 지주회사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갈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했다는 부분들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이제 LG화학 사태를 기억해 보시면 아마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실제 주주분들에 대한 어떤 실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 움직임들도 잘 대부분이 가지 못했었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내화가 이번에 다시 이제 분할을 한 후에 조선내화로 또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조선내화는 지금 신규 상장이 된 이제 분할이 된 이제 제조를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기존에 이제 조선내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으시려면 CR홀딩스를 가시면 됩니다. CR홀딩스가 이제 조선 리프랙토리즈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조선내화를 영문으로 옮긴 게 그냥 이렇게 CR로 이렇게 이니셜을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내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철강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뭐 선박 쪽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강판주들도 많이 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순풍을 불고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 건설 쪽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죠. 뭐 아까 앞서서도 잠깐 이제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캐터필러와 연관이 많은 이유가 이런 어떤 인프라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설 장비들이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조선내화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슈들을 좀 다분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 쪽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가 있지 않느냐, 뭐 아니면은 뭐 동국제강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기사가 최근에 기사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상무부에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덤핑 마진이 없더라. 실제로 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좀 동반 강세가 좀 나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을 추격해서 종목을 접근하셔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분할을 접근을 하실 때는 좀 참고하실 만한 기업이라면 ISC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ISC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었지만은 오히려 지주사를 상장시키지 않고 다시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을 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분할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전의 실적대로 주가가 계속 탄탄하게 올라갔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 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21년도 3월 10일을 기점으로 ISC 움직임들을 좀 추적해 보신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에 대한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유념해서 접근하시자 정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전 세계 도매 판매량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 해외 판매 전년 동월보다 늘긴 했지만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가운데 반응도 냉랭합니다. 현대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강하죠. 다음 주 수요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르4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신작 나이트크로우까지 여러 모멘텀이 존재한 가운데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H에는 그룹주 가운데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10%까지 오르기도 한 가운데 현재도 빨간불을 지켜가면서 3%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던 오이솔루션이 체질 변화에 나섰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용 레이저 분야에 진출한다고 밝힌 건데요. 통신용 레이저뿐 아니라 라이다 레이저를 개발해 제품군을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도 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은 선물 드리는 날이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 장 초반에 상승하던 종목들도 속속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탑10으로 압축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죠. 7위 종목 공개합니다. 자, 로봇주 내에서도 가장 견조한 흐름, 물류 로봇의 대장입니다. T-로보틱스가 7위를 차지했네요. 오늘 이슈와 함께 주가 다시 한번 슈팅에 나왔다가 현재는 시장 힘 빠지면서 다시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슈를 살펴보면 해외 미국 법인이 현지 고객사와 363만 달러, 약 4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관련 로봇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수주 확대에 따라서 현지 거점도 늘릴 계획인데요. 지난 6월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 400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해외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120억 원은 국내 시설 증설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물류 로봇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봅니다. T-로보틱스가 7위네요. 자,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 경신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6위입니다. 오늘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필두로 해서 하방 변동성을 키우자 같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부진하죠.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점차 회복되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고부가 제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HBM의 수혜는 미미하긴 합니다만 방향성과 성장성을 주목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 확장 스토리를 주목하면서 삼성의 내년 HBM 생산 능력 2배 확대 계획과 함께 얇아지는 웨이퍼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 미세 제조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그루빙 등 이 장비를 공급하는 이오테크닉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 급등이 두드러졌는데 하반기 이 모멘텀이 더 짙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변동성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6위 이오테크닉스가 차지했네요. 7위와 6위 짚어봤고요. T-로보틱스 7위 종목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 대표님,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로봇주 내에서 사실 T-로보틱스가 가장 견조했어요. 견조한 종목을 계속 보느냐 아니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협동 로봇 쪽에서 볼 수 있느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로봇주를 지켜보세요? 아무래도 좀 그 실적 베이스라든가 이제 대기업에서 투자한 쪽에 있는 그 로봇 관련주들을 주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T-로보틱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로봇으로서 2차 전지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해외 법인의 영업 확대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향후에 T-로보틱스는 국내 생산 시설에서도 수주 확대를 좀 고려했을 때 2025년까지 현재 시설을 2배 이상 확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충이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로보틱스 꾸준히 보셔도 현재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T-로보틱스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 후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다소 좋지는 않지만 역시나 이 HBM 기대감 속에 조금 더 갈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반기 더 기대감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은 이제 AI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됐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AI 산업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 그 AI에 대해서 뭐 HBM3와 같은 이런 고대형 메모리를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반도체 관련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AI의 상용화 서비스로 간다든가 이 부분들을 좀 포석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챗GPT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뭐 보도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솔트룩스랑 함께 또 이런 어떤 AI 모델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국내주들이 좀 이슈가 많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이지만은 이 부분들이 차후 실적에 견인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좀 의문을 좀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단기적인 상승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테마가 최근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좀 주춤주춤할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디스플레이 시장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뭐 LED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 부분들이 지금 많이 포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접근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적 장세가 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급등에서는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올라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오테크닉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10위 초전도체 테마에서부터 6위 이오테크닉스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 SLB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 속속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 눈에 띄죠. 랭킹쇼 종목 탑10 5위부터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강한 힘을 이어가면서 고점 높여가는 현대오토에버가 5위입니다. 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16만 원 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의 고성장, 영업이익률 7%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으로 호평일색입니다. 매출이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수익성까지 상승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사양화에 따른 내비게이션 탑재율 증가, 또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의 외형 성장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이익 체력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고마진 차량 소프트웨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의 수혜주로 현대오토에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뚫고 새 가격대가 열리나요? 오늘의 5위입니다.
자, 오늘 일부 원전주들이 시장 하락 속에서도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4위 한전기술이 차지했네요. 미국에서 7년 만에 신규 원자로 가동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위한 원전 확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탈원전의 탈피, 윤석열 정부가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는 약 5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죠. 향후 폴란드,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 기대 유효하고요. 그 안에서 한전기술은 2분기 호실적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주는 이슈했을 때만 올랐다가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한전기술은 실적도 괜찮고 정책 모멘텀, 수주 기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해봅니다. 오늘 시장 밀릴 때 일부 화장품주들이 잘 버텨내고 있죠. 특히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아모레퍼시픽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 117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실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그래도 실적 개선에 주목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중국 채널로의 비중 확대 긍정적이다. 이 북미, 유럽, 중동 지역에서의 견고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에서의 실적 회복 그리고 3분기에는 비용 축소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하반기 회복 시그널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실적 회복 여부를 좀 더 지켜보자는 보수적인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이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유비되면서 그래도 주가는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의견이 엇갈리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의 3위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고요. 5위 전략 또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 줄을 잇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역시나 오늘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광혜원 대표님? 일단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까지는 올라왔어요. 이제 지난 3년간의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인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오토에버는 살 때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와 엮어서 현대차의 도매 판매, 내수, 해외, 글로벌, 또 기아의 또 똑같은 패턴을 봤을 때 다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기아는 다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와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별개입니다. 별개로 보셔야 되고 아까 우리 또 랭커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지금 자동차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자동차 판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SDV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휴대폰처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핵심은 뭘까요? 자율주행입니다. 자, 자율주행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카메라 그리고 MLCC 지금 MLCC 잘 가지 않습니까? MLCC 그리고 쭉 있고 기판 패키징, 아다스, 라이다,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이제는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3년간의 박스권 산단을 돌파하고 성장성을 확보하면서 쭉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만 7,500원 사실 그 상단 돌파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를 뚫고 16만 원 선까지 새 가격대가 열린 만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기술 원전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슈가 나올 때면 주가가 움직여서 원전주들은 조용할 때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한전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원전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 보글 3호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년 3월에는 또 4호기를 또 건설을 이제 완료해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현상, 즉 이제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대피를 하고 이런 소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지금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걸 승인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폭등했던 게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라든가 사용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소비나 이런 건 또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인프라 부분들을 또 강화하겠다고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발전을 했지만은 당장 있는 어떤 송전 능력이라든가 발전 능력으로 봤을 때 가성비는 아직까지 원전 부분을 쫓아오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서 효과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원전 부분들을 좀 채택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79년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또 7년 뒤에죠. 7년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그간에는 원전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실제로 가동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부분들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부분들은 어떤 취지가 있냐면은 결국은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좀 더 박차를 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해외 수출하는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논란이 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조기에 타결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 부분들은 한전 기술이나 한전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의 검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부터 먼저 되다 보니까 잘 아시는 월성 원전이라든가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좀 정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산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 움직임이 반짝반짝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 테마 특성은 있지만은 조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위의 한전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박예훈 대표님? 저는 조금 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은 바닥을 지나서 하반기로 가서 좋아진다. 왜? 이 관광객 수에 증가했다는 면세점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상황이 좋아야 돼요. 근데 중국 설화수 재고 조정 완료가 되었고 리뉴얼에 따른 수익성 제고, 그리고 이 비중국 고성장 지속이라는 내용. 비중국 하면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저 다른 나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수요 회복 부진에 따라서 화장품 대형주는 대체로 약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닥에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출액의 추이거든요. 매출액 추이가 3년치 평균 정도 보고요. 1년치 평균을 봤을 때 이제 골든크로스, 매출액 골든크로스가 하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 파악이 되면 주가는 쭉 가게 돼 있어요.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를 더 사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외 매출에 실적 견인되고 있는 중소형주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죠. 이 중에서 다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인디 섹터 트렌드 강세의 수혜를 입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을 보는 것보다는 화장품 쪽에서는 중소형 ODM사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땡님의 댓글입니다. SM은 이럴 때 혼자 달리나 타이밍 맞추기 힘드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1시간 전에 2분기 영업이익 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성적에 상승하며 반응하고 있는데요. 주동작의 큰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5거래일째 상승세 지속하면서 현재 13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킴님의 댓글입니다. 파라다이스 실적 어마어마하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7월 카지노 매출액 6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가 급증했다고 하고요. 지난 6월에도 세 자릿수의 증가를 보인 바 있는데 주가는 올해 계속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섹터 타이밍이 온다면 실적 받쳐주는 카지노주 바로 반응해주겠죠. 다음은 친멍크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2조 찍었네요 라고 수급을 짚어주셨어요. 어제는 1조 8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2,660선을 지켜주더니 오늘은 선물만 현재 2조 1천억 원, 또 현선물 합쳐서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소화 이후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은 공부합시다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초전박살 나는데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 초전도체, 초전박살 아주 위험한 단어네요.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피치발 펀치와 7월 수출 지표 부진, 그리고 2차 전지 포모 현상에 따른 부작용, 또 과매수권 진입 논란과 같은 수급 이슈를 하락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에 많은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2부에서는 또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있고 또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2위와 1위 종목 공개해 봅니다. 낙폭가대 대형주들의 반등소 삼성전기, 전에 키움증권의 리포트 효과 함께 장대 양봉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2위를 기록했네요. 다만 윗꼬리를 알고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부품 재고 조정이 장기간 고강도로 진행되면서 재고 상황이 건전한 수준에 근접을 했고 하반기 성수기 및 신모델 출시 효과로 인해서 부품의 출하량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MLCC, 전장부품, 편광필름 등 부문에서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무엇보다 3분기 MLCC 매출이 6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가동률과 수익성, 유의미한 개선 추세에 주목하자. 이 답답했던 주가가 힘을 내주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이 안 도와주네요.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삼성전기 체크해 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LS그룹이 오늘의 1위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 구간에서도 LS그룹주는 그나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LS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 동재련 자회사 M&M을 무엇보다 주목을 하고 있죠. 올해 6월 LNF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2차 전지 소재 전구체 사업 진출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사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LS 일렉트릭 계열사의 실적과 주가 호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비상장사로 지주사 LS의 순수 가치가 주목이 됐고 해상풍력, 전력마 사업 확대 등 신성장 동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주요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2차 전지 오늘 흔들릴 때도 선방하고 있기는 한데요. 변동성 구간에서의 전략은 잘 세워봐야 되겠죠. LS그룹주 1위를 차지했네요. 네, 2위와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2위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 김덕호 대표님, 모처럼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하반기의 기대가 어느 정도로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기는 IT부랑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새로운 어떤 반도체 시즌과 더불어서 모바일 시장이 회복될 거다.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이 부분에서 부각을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불황기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카메라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었고 또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삼성전기가 이번에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좀 마찬가지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제 이 이미지 센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전장용 장비, 전장용품 쪽에 마찬가지로 진입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비중이 좀 약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이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여기에 2차 전지 부분들의 활성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의 수요를 다분히 받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지난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격차를 꽤 많이 좁혔습니다. 10%포인트 후반대로 많이 좁혔습니다만은 다시 이 부분들이 약 25%포인트 정도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1인치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시장성들이 소니가 많이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물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아니 왜 삼성전기에 있는 걸 왜 안 쓰시냐? 왜 2억 화소짜리를 왜 안 쓰고 5천만 화소짜리 소니 걸 택했냐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화소의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이지만 실제로 이 이미지가 전기 전자 신호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샤오미 입장에서도 소니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포석을 좀 많이 바꿔가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1인치 센서에 관련된 부분들의 개발을 좀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도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도 거의 17만 원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장중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조금 보신다면은 목표가는 17만 원. 다만 지금 현재 자금이 좀 많이 소모가 된 상황이다. 혹은 이제 투자를 좀 과하게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좀 오르실 때 좀 덜어내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시장 MLCC 수요 증가에 따라 기대를 받고 있는 삼성전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주들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 좀 쉬어가는 사이에 LS그룹주들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뭐 긴 윗꼬리를 달고 조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룹주별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포스코 그룹주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외쳤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LS 그룹주를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효성 그룹주 내에서는 효성 중공업이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를 보기 시작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냐 하면은 역시 우리 시장은 이제 기대감이 오시면은 역시 사람들은 몰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또 실적을 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대안 그룹주가 필요한데 LS 그룹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실적 호조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또 관련 자회사의 어떤 상장 이슈도 있는 거죠. 그래서 LS 그룹주는 현재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LS 그 지주사부터 해가지고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주목할 거냐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LX 일렉트릭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은 뭐 2분기 연속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LX 일렉트릭이냐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죠? 예, 전력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미국 지역의 어떤 전력 부족 현상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부분을 통해서 LX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S 그룹 내에서 다 간다 이렇게 말씀 다 가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LX 일렉트릭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그룹은 일단 저평가에 대한 매력으로 좀 더 움직일 여지가 있겠다. 그 안에서도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호실적이 받쳐주는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관심 지켜보자라는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5위 현대 오토에버부터 또 1위 LS그룹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네, 오늘은 실시간 채팅방 내에서의 또 선물 드리는 날이죠. 과연 어떤 분이 오늘 당첨되셨는지 박수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서로땡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죠. 와우라이브@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